이로부터 바닥난 통치자금을 채우기 위해 외교관들까지 불법적인 외화벌이에 매몰한 세계적인 조롱과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정책을 추구하며 온갖 불법과 제약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점점 강하게 조여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 애교를 받아 반드시 종말을 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인민고발장. 안녕하십니까. 선군 반동 집단의 부패 타락상과 반인민적인 정체를 폭로 단죄하는 인민고발장 시간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하나 핵무장을 완성해보려고 자승발악을 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내부적으로 이른바 후계자 딱지를 걸친 이후 그해 5월 저주의 2차 핵 소위 김정은 후계 시대를 개시했습니다. 최고 권력을 잡은 이후 2013년 2월 3차 핵시험으로 소위 김정은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노동당 2013년 3월 전원에 이른 데서 그것은 강진의 간판 밑에 핵무장을 완전히 공식화 정책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차와 5차 핵시험을 연거푸 감행하며 핵 강진자로서의 본색을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올해 그것은 태양절 105돌과 원군절 85돌씩 맞으며 6차 핵시험을 감행하려고 부여했지만 새로 들어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핵시험만 감행하면 압록강 금만강 연안의 조정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고 때문에 핵시험 단수를 끝내 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소위 핵 강국 전열에 들어섰다고 우르렁대지만 뒤에서는 자그마한 엄포에도 꼬리를 낮추고 솔솔기는 초라한 정의의 호랑이의 몰골이 바로 김정은의 대단함이고 세상의 진실입니다. 초라한 정의의 호랑이의 값싼 배짱으로 김정은은 저주의 핵무장을 다소롭게도 고가 민족의 전원과 운영을 시키는 자의적 공격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핵무장이 우리민들의 전원과 안녕, 행복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입니까? 지금 우리 민들이 핵무기가 없어 인간의 존엄을 빼앗긴 채 선군의 총칼 밑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과연 핵무기가 없어 원한의 핵민색이 300만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고 오늘까지 수천만 인민이 배고픔에 호동인단 말입니까? 정말 핵무기가 없어 우리 경제가 동일업 사회주의 붕괴 이후 근 30년 가까이 뺀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말하면 그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민들이 총칼 권력에 짓눌려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영지적 파국 속에 가난과 빈궁에 허덕이는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 빚어진 창국이 아닙니다. 거꾸로 김정은의 핵 광란이 인민들을 더 큰 불행과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의 무모한 핵 광란은 우리 인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인권말살의 광란입니다. 우선 김정은이 감행하는 무모한 핵시험으로
핵시설 주변 인민들은 귀중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핵시험장에 있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주변 인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소화불량과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에 잘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라늄 광석을 채취하는 황해북도 평산의 관광 근로자들도 이빨과 머리까지 빠지거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화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형아들이 출산된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핵시설 주변 인민들이 방사능으로 인해 겪는 고통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 규정된 최고 수준의 신체적 건강을 향유할 인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잔인한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막대한 방사능 피해를 가져주는 핵시험에 그렇게 매달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입만 열면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을 읊어대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핵시험 과정에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한 인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듯 그것을 굽고 숨기고 아는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김정은은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우리의 핵실험으로 인한 중국 건국 삼성이 겪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것이 주장이라고 언론했습니다. 그 근거로 수차례 걸친 핵시험에도 불구하고 핵시험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핵시험 이후 아무런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핵시험장에 있는 길쭉은 풍계리 주변 인민들이 방사능으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소화불량과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피해가 없단 말입니까?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광산 노동자들이 이빨과 머리까지 빠지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화되는 고통이 어찌 피해가 아니란 말입니까? 과연 김정은은 방사능으로 잘되지 않는 여성들의 고통과 기형아들의 출산이 끔찍하지도 않단 말입니까? 김정은은 또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들을 갖추지 않은 채 음악의 핵시험을 감행해 관련 기술자들과 군인, 기술자들을 방사능에 노출시켜 그들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건 삼척 공자도 당하는 사실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방사능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80년 체르노빌 원자폭발 사고 때 나온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려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중전 회장이 입을 꽉 다물고 비밀에 붙여 그러지 그동안 감행된 수차례 핵시험 과정에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무려 수백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이 만행은 생명권 보장을 명시한 신적 정치적 권리관 국제규약 제6조와 정말로 핵인간의 피해가 없다면 우라늄 구축을 채취하는 황해북도 평산과 철지를 구출하는 홍합북도 용변 기관지구 그리고 핵시험장에 있는 길쭉은 풍계리에 김정은 국정도를 짓고 김정은과 그 자식들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3년간 산 다음 정말로 아무런 피해가 없고 김정은의 핵시험 안전 주장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숨이 아까워 일종은 이곳에 물친도 하지 않는 랜디기지 화신인 김정은입니다. 실로 김정은이 벌리고 있는 현재 핵방사는 국민들의 존엄을 짓밟고 국적인 생존권과 생명권을 발설하는 인권유린의 최고 절정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생사는 피해로 받을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짓밟고 생존권과 생존권을 이어가는 김정은의 핵광란을 하루속히 공약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란은 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노동자 총동맹이 보내드리는 민해설이 방송입니다. 현실을 비교하여 보는 남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남쪽에서 다양한 신기술로 개발된 생활용품들로 고성적인 남쪽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쪽은 높은 기술력을 지켜주고 또 공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능성 생활 제품들이 연이어 나옴으로써 남녀주민들에게 높은 메시지를 보장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400만 개 가량의 음이온을 발생하여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신기술 공기 청정기가 나와서 남녀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공기 청정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지요. 우리 민들은 공기 청정기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공기 청정기란 말 그대로 공기를 맑게 만드는 생활 제품입니다. 즉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지요. 신선하는 기기를 통과시켜 먼지와 세균을 없애고 나쁜 냄새를 제거하지요. 이번에 신기술이 더 첨가된 공기 청정기는 그냥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온을 부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이온은 물속이나 폭포, 온천 등 자연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체에 상쾌하게 느껴지는 미누스 전하를 띤 공기의 전자 요소를 말하는데요. 음이온은 가벼워서 대기 속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데 음이온은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활력을 증진시켜 피를 맑게 하고 신경 안전과 가격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일명 공기 비타민으로 불리고요. 이러한 음이온을 많이 내보내며 공기를 맑게 해주는 공기 청정기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현 시대에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고 필수적인 생활용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2017년 신제품인 제보비타 캡슐 400을 내놓음으로써 남녀기민들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비타란 종합비타민이라는 말이고 캡슐이란 밀폐된 용기를 뜻합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1.5W의 적은 전기를 소모하여 하루 종일 켜놓아도 부담이 없으며 숙면 유도 기능까지 갖춰졌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선전하기에 저장된 음악을 연결하여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빗소리, 물소리
교 생산성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토양의 평소 저장량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기술들과 안에서 영어 물론 국가 정부에서 크게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자들에게 책 읽어주는 책에 담이 들어갔습니다. 담은 책을 담다라는 의미를 갖는 독서 소설입니다. 이 제품은 독서 교육과 육아 효율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책을 읽고 싶을 때 눈이 피로하고 그리고 아직 글을 읽지 못한 소리들 또 책에는 노인의 노사움,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틀어주면 아이들이 엄마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어서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조선의 건강 침대 전문 기업인 장수돌 침대 회사에서는 첨단 온돌 집중력과 온돌 소파 침대를 출시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명 장수돌 침대로 불리는 이 온돌 소파 침대는 일반 소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온돌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소파입니다. 소파와 동일한 가죽으로 제작된 전용 깔개를 사용한 소파는 깔개를 빼면 온돌 침대와 신질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돌 침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온도를 높여서 신질용으로 안녕하십니까. 소파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휴식할 때 최적의 각도를 제공하고 기능성 가죽을 사용해 재침투하지 못하도록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조선에서는 침대 하나를 만들어도 가정용 전자 제품을 만들어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신기술 기능성 제품은 이야말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시각도 인간 생활의 각 분야에 참으로 놀랍고 다양한 신기술이 국민들의 생활을 나날이 문명하고 유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가지 남녘의 인민들처럼 신기술 기능성 제품들을 마음대로 쓰며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릴수록 우리 민들의 관심은 장마당과 쐐기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 개발 책동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우리 민들은 유일한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장마당과 쐐기밭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민들 속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은 백성을 죽이지만 장마당과 쐐기밭 농사는 백성을 살리는 열쇠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 남촌 등 외부의 그 어떤 지원 이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오직 자급자족만이 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우리 이민들이 장마당과 유일한 생명을 지금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뿌리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김정은이 아무리 핵강국 선전을 떠들어도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않고 장마당과 쐐기밭 농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들 속에서 최근 사태로 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태양빛 전지판 구입 열풍이 불고 성량은 물론이고 생산도 청진 함은 원사료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반 가정집들에서 태양빛 전지판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빛 전지판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시장에서 10와트용은 중국돈 80엔, 30와트용은 240엔, 50와트용은 400엔, 100와트용은 800엔 등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속에 인기가 높은 30와트짜리 태양빛 전지판의 가격은 시장에서 입당 5-60kg을 팔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전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당국의 고집 선전을 참을 수 없다니 장마당에서 태양빛 전지판을 구입해서 자체로 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본 돈으로 태양빛 전지판을 구입해 설치한 주민들 속에서는 김정은도 해결하지 못한 전기를 마당을 통해 해결했다며 장마당이 원수님보다 100배는 더 낫다는 목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알뜰살뜰 조축해 구매한 이런 태양빛 전지판은 각 가정의 재산 공모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숙전지를 연결해 전등을 물러리고 텔레비전과 노트책, 전기 밥값 등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해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수학당의 한 가문은 인민 문제이요 전기 문제까지 중요한 것을 다 장마당을 통해 해결하는 마당에 더 이상 김정은에게 기대하는 주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는 농촌 지원 전투에서 간부나 돈주 그리고 그 자녀들은 대부분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도 힘든 농사일은 모두 지원자들에게 떠넘기고 마구 부려먹고 있어 지도농민, 간부농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당국이 밥 먹는 사람은 다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강요하지만 올해 농촌 지원 전투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간부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내세우거나 건주들은 외물과 국방물자 지원 명목으로 농촌 지원 명단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협동농장 관계자들도 건설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빈둥거리며 지도농민 행차를 하고 있어 인사를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힘없는 일반 주민들과 한민들은 40일간의 원행이 전투 기간 동안 매일 점심밥까지 싸들고 당국이 지정해둔 협동농장에 끌려나가서 무고수 농사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무고수 감정
강제 노동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김씨 정권이 반세기 이상 전민 동원의 농촌 지원 전투를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이 계속 악화되어 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 속에서도 전 주민들이 해마다 농촌 지원을 해도 말로 사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낡고 두드러진 협동농상식 농업제도 대신 개인농제도를 도입하여 식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김씨일가 우상화물을 지키다가 희생당한 가족들 사이에서 쓸데없는 바보짓을 했다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유동 북부지역 대홍수 때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지키려다 기둥한 알을 잃은 부산군의 40대 남성은 최근 주변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면서 아들이 집에 보내려 가는데 초상화부터 건드리한 한심한 행동이 너무도 후회스러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성군에 사는 30대 남성도 대홍수 때 모자이크 벽화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지만 가족들은 물론 주변에서도 벽화를 지키다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은 사람만 불쌍한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북부지역 대홍수 때 김씨일가 우상화물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주민들이 적지 않지만 수전 효과가 있는 일부만 소개하고 장례도가 제대로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우상화물을 지키려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왜 바보처럼 그런 일에 뛰어들어 귀중한 목숨을 잃었느냐며 자책하고 통탄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을 향해서도 택과 이익할 개발에 쓸 돈이 있으면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장례라도 치러주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이 조금이라도 인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핵개발이 초래한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손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앙당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쟁이 특히 중국이 미국과 손잡고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여 정세를 고도로 긴장시키고 있지만 결국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압박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선대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박탈하는 만고 대죄를 저질렀다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은 핵개발 망상을 버리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핵개발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미국과 중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사회주의 시절 지저지게 가난했던 중국이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손잡고 개혁 개방을 통해 투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면서 좋다. 김정은도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핵개발이 아니라 중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를 통해 공적인 낭축으로부터 경제발전과 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기회는 영원히 남아있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선대들이 지은 계획까지 성취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릴 경우 어떻게 변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알곡은 강냉이와 잎살, 밀가루, 전분, 석류 등으로 잎살이 1,50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냉이가 1,500톤, 또 750톤, 전분 300톤, 석류 4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알곡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알곡 수입액은 317만 달러로 1년 전 11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던 것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신들은 올해 조선의 알곡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어도 부족량인 40만 톤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대 수명이 남측보다 12살 더 낮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보건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주민들의 기본자료 통계에서 남측 주민의 기대 수명은 52살, 우리 주민보다 성별로는 우리나라 남성은 17살보다 여성은 74살이며 남성이 78살, 여성이 85살로 추정됐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산모 사망률, 부하 사망률, 교회 가해경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아져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11명보다 8배 더 높아져 유아 사망률도 서축은 1000명당 24명으로 남측 3명보다 21명 더 많았습니다. 교래 발병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561명으로 194개 성원국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해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12.5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국민의 소리 박성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를 대변혁의 시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 대한 것이 올해 올해로 김정은이 권력을 되물린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쇠퇴한 권력이지만 젊은 정치자가 나서면서 우리 인민들은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김정일 때보다 나아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점점 더 악화되며 속으로 헐마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곳곳에 쌓여 있지만 김정은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긋지긋한 생활통화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소학교 2학년의 소년단 시절부터 다시 말해서 8살이나 9살의 어린 나이에 정치 조직 생활을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야 장원과 청년성명원은 물론 직명원과 농금맹원, 여맹원과 소년단원 등 모두가 반드시 어느 한 정치 조직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인민이 매주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는 생활청화일 것입니다. 바로 이 생활청화제도가 우리 인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각종 이동 조직을 불명불실하게 만들어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생활청화제도는
무엇보다 먼저 전체 인민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언제나 걱정과 불안 속에 살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청화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생활청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숨막히고 바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 일 생활청화를 하는 예술 분야는 더 막막할 것입니다. 생활청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불안하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쯤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물자구입 때문에 한두 달 조직을 떠나 있을 경우 혼자 장기 출장을 가야 할 경우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생활청화에 빠져들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불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누구나 체험해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그 생활청화 때문에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생활청화 시간이 되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다고 하며 그리고 잘못한 적이 없을 경우에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민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생활청화제도는 또한 모든 분야의 행정 조직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행정 조직에 반드시 명렬로 정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배인이 있으면 공장 비서가 있고 직장장이 있으면 직장 고문당 비서가 있으면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 정치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농장에 작업한 분들까지 전국의 모든 행정 조직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치 조직 책임자들이 해당 조직에서 행정자보다 훨씬 높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바로 생활청화 제도로 담보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보통 행정 책임자는 해당 정치 조직의 부책임자로서 생활청화를 할 때면 대부분 재판에 제소되고 정치 책임자가 소통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 책임자들이 정치 책임자들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적 능력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 책임자는 언제나 비판을 받고 정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분야의 때문에 갈등과 혼란의 십자이게 되고 행정 책임자는 상비소와 관리제 프로디가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생활청화제도는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자. 다음으로 생활청화제도는 전체 인민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생활청화의 소상 비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판을 한 다음에는 무조건 소상 비판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의 교량을 찾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 형식적으로 소상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거슬리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며 눈치를 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거짓말로 반복하지만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진심이 아니라도 공격 지적하다 보니 동료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 비판을 위해 무슨 부실을 찾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 내내 동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감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각을 왜 지각을 하는지 일은 열심히 하는지 동료들과 싸우지는 않는지 제품 조립 불량률은 높지 않는지도 이것저것 자기도 모르게 동료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서로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생활통화제도는 김정일로의 이기세습 과정에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일에 의해 영화 예술인들 속에서 일생활통화라는 것이 시작됐고 그로부터는 이일생활통화로 바뀌었습니다. 1979년 주생활통화 제도로 거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통화 제도는 김정일에 의해 시작됐으며 2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주민 통제 수단으로 개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생활통화 제도는 우리 개인들의 삶에는 물론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국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백해 무익한 생활통화 제도를 완전히 철폐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치 조직들에서 형식적인 생활통화 제도에 대한 모든 경우 전 긍정적 돌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활통화 제도는 체제 유지를 위한 반인민족 정치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게 하며 행정조직을 유명무실화시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생활통화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대당 인민의 암행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좋은 대세의 장벽으로 세상과 국민으로 정의와 진실에 목마른 인민들에게 부패한 이 세상에 어두운 구석을 모조리 밝혀 풍부하는 대당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실 이상 제목은 태양빛 좋은 재판 김정은보다 10배 낫다. 어느덧 최근 우리 인민들의 재산 속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최신형 대중 텔레비전? 아니면 남조선의 전기 박가마? 우리 민들이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건 전 제품들이 아닌가요? 예, 물론 이 남조선의 가정용 전자제품들과 의류, 화장품 등은 우리 인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들이지요. 그와 함께 최근 우리 인민들이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물품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태양빛 전지판이죠. 아, 맞아요. 태양빛 전기판. 말기 세상 무겁게 인민들의 지혜와 적 같은 생활력에 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우리 인민들은 장마당을 계속해서 자체의 힘으로 지하를 이겨내고 지금은 한국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태양빛 전지판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정은은 비말로 차강력을 떠들지만 우리 민들은 실제 생활에서 차강력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지요. 김정은 정권은 3대 무슨 혁명을 부르짖고 있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식량 문제, 물 문제, 전기 문제를 비롯해서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민들은 위대한 태양이라고 선전하는 김씨 일가는 그렇게 위대해서 전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까막나라에서 살게 만드는가. 태양빛 전지판이 김정은보다 10배는 낫다. 비난과 야유를 굽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비난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밤에 찍은 조선반도 사진을 국제 언론에서 공개해서는 됩니다. 조선반도 절반 후반부는 깜깜한 전반부는 현란한 불빛이 발산하는 불야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저는 정도면서요
각도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들립니다. 하여 태양빛 전체판을 비롯해 암흑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새해의 목표로 세우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인민들 속으로 볼까요? 신의주 큰손 아줌마, 안녕하시오. 아유 반갑지요. 내가 진짜 빨리 물건 날라다가 도매하는 장사금인 줄 이전 3살 난 애들도 알아요. 그렇지요. 6살 난 우리 손주 녀석이 그새 자기는 커서 이 할애비처럼 그러니까 리기 장사꾼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말이 다 나오려니까. 새끼가 다시 너무 손주 눈에는 예번쩍 하면서 물건을 나르고 돈을 버는 할아버지가 멋있겠지요. 이 두 번만 멋있었으면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겠다. 이제 다 목숨을 부지하자고 하니까 이게 달리기 장사꾼이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백성의 생활력, 사력 갱생의 힘 아니겠소? 김정은이 뭐 사력 자강을 한다고 떠들지만 진짜로 사력 자강하는 건 우리 백성들이 아니라지요. 야, 그렇지요. 백성의 생활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김정은이 전기를 주지 않아도 이젠 백성들이 태양빛 전지판으로 까막나라에서 해방되고 있는 걸 보시오. 오히려 그놈의 맨날 노력동원에 수력 발전소가 아니라 작은 발전소지요. 그러니까 전기도 가물건 백성전기가 따로 있는지 이 평양 같은 게 맞춰주고 백성들은 뼈아프게 수력 발전소를 건드려 맨날 둥작불 밑에서 살아가는 게 이 더러운 세상이지요. 네. 천국이랑 바깥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현대화인지 민영화인지 아니 이놈의 세상과는 참 거꾸로 돌아가지요. 등장불 밑에서 사는 조금만 보고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백성 자체의 힘으로 억적같이 살아가는 게 제일이지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희 초수교체 넘겨가지고 가려고요. 아웃이고요. 유격수 박무성 투수로 들어가고요. 기타 아웃되죠. 기타가 아웃되고요. 저희 조장환이 유격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주 큰손 아줌마의 얼굴이 그렇게 반짝반짝하구만. 그럼요. 아이고 연은처럼 물건이 잘 나가면 얼른 부자가 돼가지요. 제발 태양빛 전지판이 많이 팔려 아줌마이도 나도 부자가 되고 남들이 지긋한 암흑 세상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지요. 이를 말이야요. 요즘은 태양빛 전지판을 파는 내가 다 어깨가 으쓱해진다니까요. 마치 내가 뭐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이야.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시고요. 아이고 좀 자화자찬하면 어떻소? 이 태양빛 전지판 하나면 환한 전기불 안에서 온 가족이 어중어중 모여서 텔레비전도 마음껏 보고 전기판으로 온돌도 피고 전기 밥가마로 밥도 할 수 있지요. 이 뗄람만 하지 않아도 많이 사람들하시죠. 맞아요. 태양빛 전지판 하나면 장만하면 생활에서 쭉 여러 문제를 싹둑이죠. 저 평양 양반들은 4세기 넘도록 이 밥에 고깃국 타령을 해대면서도
아직 식량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만 태양빛 전지판 하나만 장만하면 노래노래 이번에 보기고 백성의 힘으로 먹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노동당 하고 장마당 이렇게 두 개의 당이 있는데 진짜로 충성해야 하는 당은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이다. 말은 그 말이야요. 말이지요. 당에서 선전하는 말 믿으면 큰 낭패를 보지만 장마당을 믿으면 손해날 거 하나도 없이요. 그래서 전지판이 특별한 당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동치 70여 년 동안 경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제는 더 헤어날 길 없이 파괴되고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식량난, 생활난으로 시급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제 더는 김정은 당국의 김전과 반인민적인 정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며 수령 독재 죄제가 결코 인민의 세상을 국민들이 불식이 염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노예의 세가들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분명한 국민의 새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인민의 이 시대적 지형을 기어코 대변하고 국제권력의 우리만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인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회담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 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론 등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민의 등골을 빼먹는 노력동원 정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내기를 비롯하여 기부침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직갱이도 뛴다는 바쁜 시절인 만큼 전국이 농촌동원으로 야단 법석이고 그야말로 인민들이 죽을 고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 대학, 전문학교, 인민반, 심지어는 소학교 학생들까지 할당된 농촌동원 과제를 수행하느라고 등골이 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올해 농사가 당연히 될 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농촌에 전체 인민들이 총동원되었지만 흉년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영농기간은 물론이고 겨울철 퇴비 생산까지 동원되고 있지만 사람들만 노가나고 농사는 농사대로 망치고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강을 바라보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눈에 띄지도 않지만 가을만 되면 땅이 부러지게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수에 의존하는 농촌 동원 방법이 아니라 중국처럼 농촌 격리제도 개혁과 높은 물질 기술적 토대에 의거해야 식량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에게서 물려받은 우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곳도 없이 강제로 등골을 빼먹는 것에 맛을 들였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농촌 동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강제 노력 동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나아가 세상에 돈도 주지 않고 제멋대로 일을 시켜도 경제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 정도로 노동력을 공짜로 동원했더라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고생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강제 노력동원에 시달리면서도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오히려 애국심이라고 여기게끔 어려서부터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력동원 만능주의, 돌격대 만능주의적 행위가 지난 1970년대 70일 전투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엔더가리 국치에게의 국정이었던 김정일은 국계는 계획 수행이 어렵게 되자 70일 전투라는 것을 착안하고 인민들을 밤낮이 따로 없이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6개는 계획을 기한 전에 펼친 앞당겨 끝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것으로 김일성에게 단단히 점수를 얻었으며 후계자 자리를 누구도 넘볼 자신의 것으로 붙였습니다. 여기에 맛을 들이고 김정일은 대건설이니 뭐니 하면서 각종 명목의 강제 노력동원을 녹도 본격화하였습니다. 특히 속도전 청년돌격대 조직 후 강제 노력동원은 경제건설의 기본 수단처럼 활용되었습니다. 별의별 명칭의 돌격대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다 돌격대, 꽃하는 처녀 돌격대 등 혁명가급 제목을 붙인 것들이 나오더니 1980년대 들어서서는 김혁 청년 돌격대, 차광수 청년 돌격대 등 영화 주인공 이름을 다 붙인 돌격대들이 생겨났습니다. 나중에는 군인들이 동원된 곳에도 오성산 돌격대, 매봉산 돌격대 등 군단별 돌격대 명칭들이 붙었으며 강원 돌격대, 역대, 6.18 돌격대, 하리사 돌격대 등 여러 가지가 계속 생겨나면서 지금까지도 돌격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동원과 총돌격 같은 소리도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이고 김정은 집권 후에는 천리마도 모자라서 말리마 속도를 떠들고 그 무슨 강원도 정치인이 뭐니 하면서 갈수록 강제 노력동원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력동원이라는 것이 정한 대목에서나 한두 번 해볼 일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건설을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전투에서도 돌격전은 결정적인 대목에 한 번 하는 것이지 계속 돌격만 외쳐대다가는 지쳐서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달리 휘 없으니까 강제 노력동원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독재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그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날 여주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도가 개혁개방이지만 그것은 하려고 생각보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문화와 기술들이 들어와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개혁개방이 되어 경제가 발전하면 인민들이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래야 민심을 되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불고 등이 답답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제로 노력동원에 내몰리거나 스스로 결정하고 쉽게 만들면 경제 성공은 정치 사업이라고 반도들을 들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 경기에 따라 저절로 올라가게 이루어져야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독재자 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독재자의 지시로 경제 전반이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원목도 못하는 것이 다 인정은 없습니다. 혼자만의 독단으로 경제 성과가 뚝뚝 오른다면 박수를 받고 만세를 듣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지 오래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를 희생물로 삼아서 죄를 넘겨씌워 이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인민의 분노를 참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인민들도 이제는 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것을 미국의 탓이라고 둘러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제는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처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기필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개방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말아먹는 실패입니다. 물론 개혁개방이 되면 임시왕조의 역사 왜곡과 말조가 드러나고 밑에 올라가는 수들이 드러나 권력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핵무기로 외부의 위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부터의 이민들의 반응은 어느 시점에 있으면 우리 이민들의 불만이 불꽃처럼 번져서 1989년 로마니아의 독재자 그를 지켜야 할 문제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오히려 편에 서서 독재자에게 손뿌리를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핵무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그와 같은 상황에 가기 전에 핵을 먼저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제인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법적으로 평가받고 기대감이 커지면 정권 유지에도 위한 겁을 먹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핵과 개혁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지원을 받고 남쪽과 협력하여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공짜 강제 노력보다 나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민들의 등골을 떼먹는 강제 노력동원 정치는 원래 사회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망국적인 골격대 만능주의, 강제 노력동원 제일주의 사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민들의 등골을 떼먹는 강제 노력동원 정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사론평을 마치겠습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김민혜선이 방송입니다. 공 많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인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비상가원 사용을 보내드립니다. 김정은 집단이 실업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고 전체 인민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정치 조직에 망라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장에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공장이 멈춰서도 로인이 없어도 식량을 공급하지 않아 무조건 출근해야 하고 결근하면 조직의 통제와 비판은 물론이고 노동 단련대에 끌려가야 하니 실업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뼈가지게 일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이것은 엄연한 의미에서 노예노동이고 설사 로임을 받는다 해도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다면 노동력 착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절대 다수 근로자들은 다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는 실업자, 직장이 있으나 노임이 없는 실업자라고 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실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 땅이고 이게 바로 심각한 인권유리 실패입니다. 남녀 평등이 실현된 나라라고 선전하는데 이 문제야말로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땐 선진국에서조차
여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최대의 관심사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문명의 정도가 다른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직도 가바뚜껑 운전수라는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무관심과 가정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권이 발표되었다고 남녀가 평등한 나라로 되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에 다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우가 더 높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가는 곳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고 지하철도에는 임산부가 좌석에 따로 있으며 산후조리를 위해서 남자들에게도 유급 휴가를 주고 여성 정치인들과 국회에 당당하게 국사를 논하고 정부에는 여성 가족부라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수월한 인민보건시책이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민보건시책이 그렇게 훌륭해서 젖먹이 영양실조가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상태이고 국가남의 평균 수명과 신장 차이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2015년에 발표된 사례에 의하면 국가남의 평균 수명은 남자 11.7세, 여자 11.3세로 무려 10살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태는 의약품 부족, 의료 장비 미흡 등 인민보건 체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실태는 우리의 젖먹이 아동들과 모든 영양 최소 6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취약계층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으며 29만 7천과 13만 7천 톤의 영양 강화 식품 등 총 43만 톤의 5개월분 식량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절대 다수 불로인민 대중에게는 무덤이며 저는 거짓말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느 것이 무덤이고 앞날이 없는지는 이미 역사가 검증하였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는 말은 있어도 자본주의가 붕괴되었다는 말은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전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는 말은 있어도 기획 경제를 고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6.25 전쟁은 미국과 남조선이 일으켰다는 것도 거짓 전설입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 이전 소련이 비밀 외교 문서와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세상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기관지 국민일보의 대판 전자기관이 하지 않았다면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여만 명의 중국군이 조선 전쟁에서 못죽었고 20여 년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냉전을 고려한 것도 모두 조선의 오직 때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잡지 10년 전에 6.25 전쟁 중에서 조선 전쟁은 14년에 중단했고 일정은 이 안에
달 동안을 계속하며 전투를 저도로 긴장시키고 있지만 결국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제4대의 강력한 제재 협상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현재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내는 마지도 대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핵개발 망상을 버리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과 사회주의 시절 무너지지 않는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가슴이 될 수 있으면서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손잡고 개혁개혁을 통해 투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면서 김정은도 국제사회 전체를 역으로 만드는 미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를 통해 남관계도 개선함으로써 공적인 쌍수로부터 경제발전과 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가격과 기술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기회는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면서 김정은이 현재들이 지은 계획까지 정리할 수 있는 언어의 시대를 스스로
마보리를 응징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베를린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은 9년간 대사관 내 일부 본부를 국가독재에 빌려주고 매달 3만 8천 유로,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50만 달러씩 수입을 챙겨왔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9월에 인권의 5차 핵시험이 유엔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지원은 더 제한하는 것이 어찌 중요하나 폴란드 정부는